여러 가지 증거를 냈는데 첫 번째 증거, 현재 살고 있었던 남편이 제출한 거예요. 고유정이 전 남편과의 연애 편지와 커플링 등등을 지퍼백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현 남편과 재혼을 했는데 그것까지 고유정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상당히 이례적이고 뭔가 평범하진 않아요. 일상적이진 않아요. 헤어진 전 남편과 이별한 전 남편과의 연애 편지 커플링을 폐기하지도 않고 고스란히 지퍼백에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현 남편과 재혼했는데 그걸 고스란히 갖고 왔다. 간직했다. 현 남편이 이거를 증거로서 제출했다는 건데 지금 허은하 소장님, 네. 유족들은 이런 것처럼 시신 일부도 고유정이 지퍼백에 보관하지 않았느냐라는 어떤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고유정이 저걸 왜 간직했을까? 그러니까 유족들이 그렇게 의심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좀 일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그리고 그 습관을 바꾸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은 어렸을 때 이제 간직한 그 습관, 그 부분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저렇게 지퍼백에 뭔가 간직했던 사람이라면 혹시라도 우리 아들의 그 무언가도 이렇게 간직하지 않았을까? 라는 것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족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왜냐하면 지금 뭐 시신의 일부가 전혀 온데간데 감쪽같이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커플링도 고유정이 지금 지퍼백에 이게 실제 커플링이에요. 고유정이 보관해온, 그러니까 본인이 죽인 전 남편과 있었던 커플링을 지퍼백에 넣어서 보관했던, 아니 상당히 지금 뭐랄까요, 좀 소름 돋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저런 거를 보관했을까? 상당히 의문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문득 생각이 네. 드는 게 얼마 전에 이 고유정 씨가 제주도에서 현 남편을 살해하기 전에 이 약물을 먹고 쓰러져 있는 상태 속에서 여러 군데 그 시계도 마찬가지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남겼던 그러니까요.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수집하고 하는 뭔가의 습관을 고유정 씨가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유족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토록 많은 시간을 사실 수사했는데 시신을 발견할 수가 없으니 저렇게 고유정이 가지고 있었던 사진을 찍는 습관, 뭔가를 보관하는 습관 등에 비로워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정말로 시신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 보다 좀 면밀한 수사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 물론 현재 이제 검경 수사기관에서 뭐 집에 압수수색도 해보고 여러 가지 현장 조사를 해본 결과 뭐 지퍼백에 시신 일부가 발견된 건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뭔가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겠는가 싶고, 현 남편이 제출한 두 번째 증거도 함께 보시죠. 고유정이 이건 감췄다라고 보는 거예요. 감춰놓은 거예요. 졸피뎀 복약 스티커. 그러니까 고유정이 처방전을 받아서 구매한 졸피뎀 수면제 약통에 붙어있던 스티커. 여기에는 고유정이라는 이름도 있겠고 언제 처방받았는지 날짜도 있겠죠. 그 스티커를 딱 떼서 물티슈의 뒷면에 딱 붙여서 숨겨놨던 거예요. 근데 이거 경찰이 찾아내지 못했던 바로 이 모습입니다. 고유정 5월 17일 졸피드정라고 되어 있는 이 스티커를 딱 떼서 고유정이 물티슈 뒤에 숨겨놨는데, 아니 경찰이 저 집 수색하면서 어떻게 저것도 발견 못해요. 뭐 그건 그거고, 어쨌든 현 남편이 이걸 가지고 있다가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는데, 이 검찰은 졸피뎀을 소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졸피뎀을 이용해서 전 남편을 살해했다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증거로 현재 보고 있죠. 네. 사실은 저게 나오게 됐고 남편이 제출했다라는 거에서 뭐를 지적하고 싶었냐면 경찰이 초동 수사 때 놓쳤던 부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저게 뭐냐면 청주에 있는 저 남편과 고유정 씨가 살고 있는 집에서 나왔고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가져가지 않았던 물품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고유정 씨가 평소에 들고 다니던 핸드백 가방 안에 물티슈하고 지퍼백이 다량으로 발견이 됐는데, 지퍼백이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것보다 다량으로 핸드백 안에 있었다라는 것도 전 남편은 문제가 있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물티슈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들었더니 그 뒤에 보이지 않게 졸피뎀 스티커가 붙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중요한 거는 의붓아들 관련된 살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택을 압수수색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평소에 가지고 다니지 않던 가방에서 그게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미흡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게 왜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카레에서도 이제 졸피뎀 성분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거고, 역시 또 전 남편을 죽이는 과정에 있어서도 졸피뎀을 사용하지 않았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는 건데 놓쳤고요. 또 하나 같이 놓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컴퓨터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 가져가지 않아가지고 현 남편이 개인 돈을 들여서 포렌식을 해가지고 검찰에다 제출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이 경찰이 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 아니라 현 남편이 찾아내가지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해서 제출했다라는 거에 사실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 현 남편이 증거를 제출도 했던 이 남편이 고유정과 대질조사 한다는 거예요. 현 남편의 과거 목소리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일어났을 때 고유정은 이미 화장까지 다 마친 상태였단 말이에요. 자기가 화장을 하건 화장실을 하건 당연히 저랑 앉아있는 그 방 앞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아기가 한 자세로 엎드려 있는 상태로 피까지 있는 상태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시간까지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모르고 있었는지.